아무리 생활고가 심해도 사채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채는 뭡니까? 거의 인생이 끝장났을 때 쓰는 게 사채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힘들면 이 동사무소 가서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쌀이 떨어졌다,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이제 밥이나 쌀을 이제 요구해서 어떻게 받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정말 이제 밥을 그냥 굶는 걸 받아들이든지, 절대로 사채는, 내 인생에 사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그 사채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는 뉴스들을 듣습니다. 이제 끔찍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100만원 빌렸는데 나중에 몇천만원 갚다가 궁지에 내몰려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씁쓸하죠. 저 사채, 불법 사채를 저질렀던 놈들은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인데, 대략 그런 놈들은 되게 처벌이 수위가 되게 낮아서 금방 풀려나고, 경제적인 약자들 궁지에 몰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들 먹이겠다고 살아가겠다고 빚을 지는데, 그렇게 졌던 빚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걸 너무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되죠. 참 무서운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남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남들 어떻게 사는지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참 씁쓸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보면 뭔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죠.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항상 듭니다. 우리는 산다라는 걸 너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빚을 져서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변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40%는 빚이 있지만 60%는 빚이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항상 매달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머리 아파하지만,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아끼고 싶으면 아끼고, 그리고 자유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삶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꽤나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만만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신중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은데, 수월하지 않은데 너무 편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지, 잘 궁리해야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지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 사는 걸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취하는 순간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빚은 지지 말라, 빚을 무서워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수익률이 올라가지, 빚 안 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빚 져서 유럽 여행 가고, 빚 지고 냉장고 사고, 빚 져서 TV 사고, 뭐 그렇게 사는 삶은 빚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빚이 1000만원 되고 3000만원 되고 5000 되고 1억 되고 몇 억 되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 서서히 이제 잠기는 거죠. 꽤나 무서워진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바람대로 허리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 그런 이제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빚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좀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직하게 살아가고 좀 조심하며 살고 스스로를 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채 따위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 통해 가지고 쉽게 소액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빌린다라는 게 무슨 뜻합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되는 거는 그만큼 대가를 훨씬 더 크게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하는 거는요, 그냥 은행에 창구 가서 대출하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정하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낮은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빚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대가는요, 꽤나 혹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조심하고 살고 좀 대비하고 지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비치고 뭘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잘 따져 보자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 중에서 빚 중에도 가장 최악질은 사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채 쓰면 사채꾼들이 그 사람 인생을 그냥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온갖 약점들 다 지어 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폐악질들을 저지르죠. 그들은 법의 위험을, 이 법의 엄중함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개개인들의 인생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놈들과 엮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엮이지 않아야, 걸려들지 않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